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경인교육대학교 수시전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교직 인성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을 문제 우선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의 상황이 되겠죠. 자, 장애 학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경도지적 장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경계선진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의 학생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황에서 수업을 조금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도 할 수 있겠죠. 이때 교사의 입장에서 A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은 그 A 학생의 부모님은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같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장애 학생뿐만이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볼까요? 여러분이 최 교사라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자,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한 2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출제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요, 이 특수학급,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학급과 그 다음에 통합 수업에 대한, 그러니까 분리 수업과 통합 수업에 대한 교사의 딜레마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해 보자 하는 것이 이 문제 출제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의 방향성을 잡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통합 수업을 하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분리 수업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히 국어와 수학 시간에 큰 소리를 짜증을 내기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국어와 수학과 같이 이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 수업을 하고요. 자, 그 이외에 또 어떤 활동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하고 같이 했을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통합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도 자체가 통합 수업으로 필요한 수업이 있고 분리 수업으로 필요한 수업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분리 수업으로 필요한 수업에 있어서는 A 학생에게 분리 수업을 했을 때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학부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과목이든지 통합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성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장애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활동 통합 수업을 하면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비장애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수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장애 학생은 장애 학생들대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학습에 있어서 비장애 학생이든 장애 학생이든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같은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의 방향성을 잡는다면 큰 문제점은 없이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또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하고 같이 있다고만 해서 차별적 시선이 없어질까요? 자, 이 부분은 통합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통합 수업을 하는 과정을 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같이 통합 수업을 한다고만 해서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의 그 차별적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자, 아무리 장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만의 또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장애 학생이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을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어떤 교육 과목을 어떤 식으로 조별 과제를 또는 조별 활동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것을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나는 무조건 싫어라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스스로 그 장애 학생을 도와가면서 재미나게 수업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미없게 하는 조도 있을 거고 재미있게 하는 조도 있을 테면 이것도 서로 상호 연결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옆에 조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이뤄가면서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도 또 존중을 해주면서도 왜 싫은지, 그렇다면 그것이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접근해 가면서 그 학생의 차별적 시선을 없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냐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좋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교육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대입시연구소나 기망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책, 준비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장 강의에 와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부분을 말로 표현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가지면서 수정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